성분과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요. 자, 그 영양소를 열량 영양소,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로 세 가지로 나누면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구성을 하는 영양소는 단백질, 무기질, 물, 지방. 조절 영양소는 무기질, 비타민, 물, 지방, 단백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신체 조직의 형성과 보수 및 혈액 및 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자, 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 그랬어요. 골격. 자, 그래서 구성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죠. 구성 영양소. 그래서 구성 영양소는 신체 조직의 형성, 유지 및 보수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에 열량 영양소로서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특징은 과잉 섭취 시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지방은 열량 영양소로서 체온 유지, 장기 보호 기능을 하며 여기서 피지성 기능을 조절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비타민 D, 성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과잉 섭취 시 비만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 열량 영양소로 단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최소 단위는 아미노산인데요. 자, 이 아미노산이 체내의 수분과 pH 밸런스, 자, 세포막, 효소, 항체, 호르몬 등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무기질은 뼈와 치아 구성 성분으로 체액과 혈액의 산과 알칼리 평형을 조절합니다. 무기질은 효소 작용을 조절하고 신경 자극을 전달하여 혈액 응고 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로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A, D, E, K로 외우시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역할은, 자, 상피 보호를 하고 시력, 상피 세포 형성 및 유지, 항산화 작용이죠. 자, 그래서 동물의 간이나 생선, 간류, 녹황색 채소나 나나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게 비타민 A죠. 자, 비타민 D는요, 햇빛을 받아 체내에 합성되고 칼슘과 이인 흡수를 촉진합니다. 결핍이 되면 그룹병이나 골연화증, 골다공증 등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하는데요. 항산화 비타민으로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 호르몬 생성, 세포 노화 방지, 생식 기능 강화, 결핍이 되면 세포막 파괴, 노화, 신경계 장애, 불임 등 이 될 수 있고요. 신경계 장애,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모세혈관 강화, 혈액 응고 촉진, 뼈의 형성에 관여를 합니다. 자, 결핍이 되면 혈액 응고가 지연될 수 있고요. 식품으로는 녹색 채소, 우유, 곡류, 소의 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수용성은 물에 잘 용해가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 방출이 되면 매일 섭취를 해야 합니다. 비타민 B의 종류로는 티아민, 리보플라민, 항산화 비타민,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등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만들어지며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어떤 비타민일까요? 비타민 D죠? 다음으로 피부 장애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장애가 있는데요. 피부 장애는 원발진과 속발진이 있는데요. 원발진과 속발진의 종류를 분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발진에는 반점, 반, 팽진, 소스포, 대스포, 구진, 반, 농포, 결절, 종양, 낭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피부 질환 형태의 초기 병명으로 발생이 됩니다. 속발진의 종류 및 특성은요. 원발진의 경과도 중 여러 인자에 의해서 2차적으로 수식된 병명인데요. 미란, 찰상, 궤양, 인설, 가피, 균열, 반은, 퇴선화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발진은 미라는 물집이 터진 후 표피가 떨어져 나간 병명, 흉터가 없이 치유가 됩니다. 자, 찰상은 긁어서 표피가 벗겨지는 상태고, 궤양은 진피와 피하 지방까지 상처가 깊숙이 생긴 병명으로 궤양은 흉터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인설이라고 하면은 각질세포가 눈에 보이게 각질세포가 축적이 돼서 떨어지는 상태를 인설이라고 합니다. 가피는 피부 조직이 함께 말라붙은 건데요. 혈청과 고름이 피부 조직과 말라붙은 병명입니다. 그래서 일명 딱지라고도 하죠. 자, 균열은 표피가 갈라진 상태로 주로 발 뒤꿈치에, 겨울 되면 발 뒤꿈치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균열이라고 합니다. 자, 반에는 피지선과 한선이 존재하지 않은 세포 재생이 되지 않는 피부 흉터를 얘기하는데요. 상처가 났을 때 반은 붉어지는 흉터를 말합니다. 자, 퇴선화는 표피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광택이 없는 상태를 퇴선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발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원발진과 속발진의 종류 구분을 꼭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고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원발진이 아닌 것은 그럼 속발진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발진은 태산화 있지요. 자, 다음으로 피부 질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질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 질환은 물리적 인자에 의한 피부 질환이 있고, 그 다음 열에 의한, 한마디로 열에 의한 건 화상, 땀띠, 네, 열성 혼반, 그 다음 차가운 거, 한랭에 의한 피부 질환이죠. 그래서 동창이나 동상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 질환을 볼 수 있는데요. 기계적은 이제 같은 압력, 그러니까 무거운 압력에 의해서 두꺼워지는 굳은 살과 뭐 티눈, 육창, 마찰성 수포 등이 기계적에 의한 피부 질환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이물질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물질은 피부염, 습진,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을 피부염이라고 하는데요. 자,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균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균에 의해서 피부가 질환을 앓는 경우인데요. 네, 첫 번째로 모낭염. 모낭염, 황색 포도상 규균에 의해서 모낭에 생기는 작은 염증을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왁싱을 했을 때도 이 모낭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염성 농가진이라 그래서 이거는 포도상 구균이나 화농성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어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래서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이 대표적인데요. 그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포진은 점막이나 피부를 침범하는 급성 수포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두. 자, 어릴 때 발생하며 흉터를 남기죠. 그 다음 전염성, 연속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 사마귀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홍역, 풍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균성 피부 질환으로는, 자, 진균은 곰팡이균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무좀이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 조갑백선. 그래서 손발톱에 피부 사상균이 침입해서 조갑 진균증이 나타납니다. 자, 개념 찾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병원체가 바이러스성인 피부 질환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자,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질환을 찾으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의 세균의 피부 질환은 바로 대상포진이죠. 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진균성에 의한 피부 질환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지 아니면 세균에 의한 피부 질환인지에 대해서 구분짓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와 광선. 피부와 광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광선의 종류로는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자외선은 단파장으로 200에서 400 나노미터, 적외선은 장파장으로 770에서 2200 나노미터, 가시광선은 중파장으로 400에서 770 나노미터입니다. 자, 자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외선은 UVA, UVB, UV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주로 자외선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서 자외선 A는 장파장으로 생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A는 홍반, 색소 침착, 주름을 형성해서 강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는 광선은 자외선 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외선 B는요, 중파장에 속하는데요. 기미와 피부 건조,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비타민 D 형성도 자외선 B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UVC는요, 단파장인데요. 에너지가 강한 자외선으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살균 작용. 자외선 C가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암이나 오존층에 흡수되어서 지표에는 도달하지 않지만 이게 사람한테 닿았을 때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보통 자외선 차단 지수를 SPF로 표시하는데요. 이 SPF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최소 홍반량 분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했을 때 최소 홍반량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SPF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SPF가 자외선 차단 지수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으로 가장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 자, 홍반, 색소 침착, 광노화가 있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